23살 대학생이 45살 유부남의 두 번째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7년이 지난 지금 53가 된 시티 할머니가 후회와 진실을 고백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2억 7,500만 명이 사는 이 열대 천국은 동시에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율법은 남성이 최대 4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부 이야기들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카르타의 붐비는 거리에서 고층 빌딩의 그림자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고급 빌라를 선택하고 어떤 이들은 좁은 골목의 집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비밀스러운 삶을 삽니다. 2개의 집, 2개의 가족, 하지만 한 명의 남자. 이 이야기는 그 비밀스러운 삶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티입니다. 지금 50살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27년 전, 제가 23살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되거나 어쩌면 작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와룽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버스로 2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캠퍼스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이었고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붐볐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산이었습니다. 사업가였고 수출입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했고 예의 바랐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대학 생활에 대해 물었고 제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들더군요. 정말로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들에도 다시 봤습니다. 우연히 카페테리아에서 도서관 앞에서 커피를 사주고 책을 선물했습니다. 부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차는 고급 벤츠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40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저한테서 뭘 원하는 걸까요? 한 달 후 비싼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가족은 걱정했지만 사업가분이시니 어쩌면 일자리 제한이 있을지도 라고 말했습니다. 갔습니다. 음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하산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시티, 당신과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돌았습니다. 아내와 2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2번째 아내가 되어주세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당신은? 결혼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이슬람은 이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좋은 집을 줄 것이며 당신 가족을 지원할 것입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제 2번째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산은 계속했습니다. 당신 가족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시티.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을 마칠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시티, 우리는 너무 가난해. 이 남자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죄가 아니야. 이슬람이 허락하잖아. 어쩌면 이게 네 운명인지도 몰라. 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돈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산을 받아들인다면 가족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2주 후 하산에게 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알아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산은 침묵했습니다. 안 돼요, 시티.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슬퍼할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야 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티, 당신은 젊고 순진해요.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파팀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슬퍼하고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2개의 삶, 아무도 슬프지 않아요. 받아들였습니다. 알라께서 용서하소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간단했습니다. 하산이 이맘을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단지 2명의 증인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전통 결혼식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으며 음악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 마디 말과 서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산의 2번째 아내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학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하산의 가족도. 아무도. 하산은 타나 아방 지역의 작지만 예쁜 아파트를 빌려주었습니다.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깨끗했으며 편안했습니다. 매주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산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제가 보러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밤을 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른 밤들은 파티마와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첫 해는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시티는 어디 있어? 왜 학교에 안 와? 라고 물었습니다. 아팠어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습니다. 가족이 방문하러 왔을 때 하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침묵하셨습니다. 25살에 임신했습니다. 하산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산은 올 수 없었습니다. 파티마가 의심할까봐. 제 아들 아리프가 태어났을 때 곁에는 오직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하산은 나중에 왔습니다. 한밤중에. 아기를 안았고 키스했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침에 파티마의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리프가 자랐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일하고 계셔? 멀리 라고 말했습니다. 하산은 한 달에 1번 아들을 봤습니다.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 2번째 아들 리즈키가 태어났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출산, 비밀 방문, 거짓말에 거짓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리프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흥분해 있었습니다. 엄마, 새 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은 파딜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축구를 해요. 얼어붙었습니다. 파딜. 하산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산이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파티마의 아들 파딜이 있어요. 12살이에요. 라고.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파딜의 성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리프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같은 성, 같은 아버지.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리프와 파딜은 형제였지만 친구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그는 네 형제야.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지만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산에게 전화했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들들이 같은 학교에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산은 침착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친구로 지내게 해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산, 이건 잘못됐어요. 형제들은 서로를 알아야 해요. 시티, 진정해요. 만약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파티마가 알게 되고 법원에 가고 저는 모든 걸 잃어요. 당신도요. 침묵하세요. 침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리프는 자주 파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파딜의 아버지는 정말 부자래요. 사업가래요. 엄마, 파딜이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가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파티마가 아리프를 봤을 때 둘 사이의 유사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산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산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계속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야 해요. 시티, 제발요. 몇 년만 더요. 그 후에 어쩌면 말할게요. 몇 년이에요, 하산? 10년, 20년, 언제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50살입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아리프와 리즈키는 자랐습니다. 아리프는 25살, 리즈키는 22살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산은 72살입니다. 파티마는 69살, 저는 50살. 세 개의 다른 삶,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티마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트에서 나란히 서 있었을 수도, 어쩌면 같은 모스크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경쟁자입니다. 그녀는 제게 알려지지 않은 적입니다. 후회하냐고요? 네, 매일. 그 카페테리아에서 하산에게 아니요 라고 말했더라면, 가난하지만 자유로웠더라면, 제 자신의 삶을 살았더라면, 23살에 내린 선택이 50살까지 제 삶을 독살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는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 비밀 사랑을 사는 것, 로맨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통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명절에 혼자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파트타임 남편과 함께 삽니다. 하산을 사랑했냐고요? 어쩌면. 하지만 그는 저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반은 파팀에게, 절반은 저에게. 그리고 나뉜 마음은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산은 여전히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피곤하고 늙고 아픕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27년을 기다렸나.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지쳤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23살로 돌아간다면, 그 카페테리아에서 하산이 옆에 앉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선생님. 다른 테이블에 앉으세요. 바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제가 살 것입니다. 시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들, 세 번째 아내들, 비밀 가족들. 이슬람 율법은 이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티의 27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선택들은 평생 동안 후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시티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을 응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단 1초면 충분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티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가라는 필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세계 각지의 놀라운 결혼 문화와 여성들의 진솔한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티베트의 일처다부제, 사우디의 일부 다처제,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 구독 버튼 옆에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유가 더 많은 이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숨겨진 문화를 탐험하는 이 여정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세계 문화 이야기. 구독, 좋아요, 댓글.